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딕 체니 사망기념 방송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맘디니가 뉴욕시장 당선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락카펠러 하수인 딕 체니 사망, 락카펠러와 딕 체니 연관성, 그리고 CFR, 빌 게이츠, 트럼프와의 연관성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재정위기 조짐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틱탁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강요들, 장관 이런 사람들이 군기지 근처 혹은 군기지 안에 이렇게 몰려들고 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군기지 안에 사는 겁니다. 이 군기지 안에는 집도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습니다. 멀쩡하게 자기 집이 있는데 왜 군기지 주변으로 몰려드냐.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큰 게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내부에서 시카고나 LA 이런 데는 거의 내전 분위기입니다. 미국 내부의 어떤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국제적으로 미국이 전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베네수엘라 이슈는 있습니다만 군기지로 이제 정부 장관들이 몰려든다. 이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것을 상정할 수도 있죠. 어쨌든 불길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로이터에서 이제 이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영국 정부가 조만간 이제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특히 2022년, 2023년 영국은 이미 재정 위기를 겪었습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이제 데이지 체인으로 무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인들은 우리보다 이제 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나오면은 복지라든가 연금, 여기 이제 대폭 삭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연금 관련돼서 좀 이제 영국도 중간에 목돈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시아웃 하는 거죠. 이런 요구가 이제 늘어나고 영국 정부는 여기에 대응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 올랐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는 현재 영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원래 문제가 있죠. 결국 이 러시아의 값싼 자원, 에너지 이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에 이제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비싼 이제 중동산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이번에 드러나는 거죠. 어쨌든 유럽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맘다니가 뉴욕시장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나는 마르크시스트야, 나는 이 사회민주주의자야, 사민주의자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젊은 애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진짜 마르크시스트인가 사민주의자들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엘리트들 중에 왜곡된 의식 세계를 가지고 있는 놈들, 특히 리버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 이들이 노골적으로 사민주의, 공산주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이 젊은 유권자층을 매수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그들의 행동 패턴, 그리고 그들이 내어놓는 정책, 이것은 사민주의나 공산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거죠. 오히려 올리가크, 귀족 정치와 똑같습니다. 미국의 민주당들, 리버럴 세력들, 이들이 온갖 이제 사민주의적인 구호 정책들을 꺼내들지만 결국은 미국의 지배 엘리트에 복종하는 것, 이것과 똑같습니다. 맘다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맘다니가 당선되었습니다. 맘다니는 뉴욕에서 이제 리버럴 세력의 총화입니다. 자, 리버럴 세력들 그 밑에는 사민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런 애들인데 이딴 것은 다 의미 없습니다. 결국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애들일 뿐입니다. 자, 이제 부모들은 엘리트고 잘 삽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대학 나오고 이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제 정책은 어떤 것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황당한 것들을 많이 꺼내들었습니다. 집값 관련돼서, 임대료 관련돼서. 자, 그런데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정치인들 어떤 정책을 꺼내들어도 그대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실제 당선되면 결국은 어떤 이제 지배 계급이 있습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이 맘다니가 왜 당선되었을까? 여기에 가장 기여를 한 집단이 누구일까? 리버럴 주의시, 세속화된 주의시들, 이들이 맘다니를 이렇게 밀었습니다. 이제 의아하죠. 이 친구는 무슬림이고 그리고 가자지구 네타냐후에 대해서 이제 험악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뉴욕에 살고 있는 리버럴 주의시들 한 3분의 2 정도는 네타냐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타냐후의 정책,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상당합니다. 자,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이나 이 뉴욕 근처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시위를 할 때 가자지구 관련된 시위, 여기에 주도 세력들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주의시입니다. 한국인들이 그거 잘 모르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들은
이제 맘다니를 적극적으로 밀어서 되었습니다. 이 맘다니가 당선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역시 가자 사태입니다. 이 가자 사태 관련돼서 이제 세속화된 주의시들, 리버럴 주의시들 이들이 맘다니를 미는 거죠. 이 맘다니를 밀어서 이제 네타냐후를 견제한다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맘다니는 공산주의자다 뭐 이렇게 해서 떠들고 있습니다만 이 친구가 뭐라고 떠들든 저는 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뭐 얘가 사민주의자,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제가 냉소적인 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리버럴 젊은 세력들 이들 대부분이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당선되면은 엉뚱한 짓 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죠. 뉴욕이나 뭐 시카고, LA 이런 곳은 리버럴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A라는 정책을 꺼내들고 뭐 좀 차별화한다 이딴 것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다 똑같은 짓을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좀 걱정을 합니다. 특히 맘다니가 꺼내던 것들, 뭐 황당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야 뉴욕이 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일반적인 주민들의 정서. 이번 사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자 사태 관련돼서 이것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맘다니가 당선되었는데 뭐 정책적으로나 뭐 이념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맘다니가 이제 유명해진 것은 네타냐후가 이제 뉴욕에 오면은 체포하겠다. 자, 그래서 가자 관련돼서 젊은 층들의 이제 표심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버럴 주의시들이 또 맘다니를 지원했습니다. 제프리 삭스 교수님 주의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죠. 미국에 살고 있는 주이시, 이제 엄마가 주이시면 자식도 주이시입니다. 자, 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출생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방문하고 이스라엘 사회를 보고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미국인들, 미국에서 크고 이제 이렇게 자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 가면 도저히 이제 미국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자, 그것 때문에 출생권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맘다니 관련돼서 뭐 미국의 젊은이들이 뭐 공산주의를 따른다 뭐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 가자 사태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딕 체니가 죽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딕 체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뭐 딕 체니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다 스킵하고 이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것, 그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락카펠러와의 연관성입니다. 자, 딕 체니 사실상 뭐 이라크 전범이죠, 전범. 자, 이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보다 더 크게 이제 어떤 더 큰 힘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자, 이때 뭐 아들 부시는 허수아비다. 딕 체니가 진짜 대통령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딕 체니가 뭐가 대단해서 그렇게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딕 체니는 바로 락카펠러 가문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패밀리죠. 락카펠러 패밀리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딕 체니가 죽었습니다. 딕 체니는 사실상 뭐 이라크 전을 이끈 사람이죠. 이 아들 부시 대통령 뭐 허수아비로 뭐 부릅니다. 딕 체니가 사실상 미국의 대통령이다. 자, 그리고 딕 체니 밑에 뭐 바로 이제 이 참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폼페오도 다 딕 체니 인물입니다. 딕 체니가 얼마나 이제 큰 영향력을 행사했나. 자, 여러분들 2016년도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구일까? 바로 딕 체니입니다. 물론 트럼프를 지지해온 이제 조지아 사단이 있습니다. 깅그리치 이쪽에 이제 조지아 사단이 있는데 이들은 트럼프를 이제 계속 밀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딕 체니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딕 체니와 이제 손을 잡고 부통령으로 바로 이제 마이크 펜스를 임명을 한 거죠. 마이크 펜스는 딕 체니 직계입니다. 그리고 폼페오도 이제 바로 데리고 와서 CIA 국장,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무장관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틸러슨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했는데 틸러슨은 바로 이제 락카펠러 가문 사람이죠. 자, 이런 식으로는 다 연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딕 체니와 락카펠러와의 연관성입니다. 이것이 뭐 가장 결정적이죠. 어쨌든
딕 체니는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거짓말,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이유로 침공해서 150만에서 200만 정도 이제 이라크인이 희생되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뭐 이란도 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이란은 과거 이제 이란 이라크 전에 대한 복수 뭐 이런 것도 작용했죠. 그래서 이라크 내 시아파들, 자 이들을 많이 실어주고 실제 이제 이란인들도 이라크 시아파 군과 함께 바로 이제 이 사담 후세인 잔당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사실상 이 제노사이드에 가까운 이 수니파에 대한 어떤 끔찍스러운 이제 공격을 가했죠. 이것 때문에 특히 희생자가 컸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특히 이라크전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나르코 테러리스트 국가, 마약 테러 국가 이렇게 분류를 하고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 관련돼서 비난을 받아야 되는 나라는 바로 이제 페루, 콜롬비아, 그리고 에콰도르, 멕시코입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그렇게 큰 이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베네수엘라 내에도 마약 카르텔은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베네수엘라가 마치 마약의 원점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공격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 베네수엘라는 우크라이나보다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이 브라질, 콜롬비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브라질 내에도 좌파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단체들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마두로 정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어느 정도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베네수엘라, 미국이 진짜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면 이 미국의 어떤 수년간의 군사적인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희생자가 많이 나온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자, 이 미군이 본격적인 작전을 할 수 없습니다. 뭐 여기는 정글입니다. 그리고 이 브라질 쪽으로는 아마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상대로 지상전을 수행한다. 정신 나간 짓이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전쟁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정권을 교체한다 이런 공작은 할 수 있습니다만, 군사적으로 공격을 해서 침공을 한다, 지상군을 보낸다. 이것은 이 미국의 어떤 두고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생명, 그리고 미국의 재정이 이쪽으로 이제 빨려 들어갈 겁니다. 일단 베네수엘라 이야기는 미루고 이제 딕 체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뭐 딕 체니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할리버튼입니다.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면서 자 이제 여기에 PMC도 보내고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이제 계약을 땁니다. 정부로부터.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죠. 그리고 여기에 지분도 가지고 있고 뭐 실제 여기에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검은 세력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자, 그런데 딕 체니는 누가 이제 이렇게 키운 인물일까? 바로 뒤에 데이비 락카펠러가 있습니다. 락카펠러, 존 디 락카펠러. 자, 이 가문 미국의 이제 석유 산업을 지배하고 그리고 미국의 현대적인 의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빅파마를 또 만들었죠. 지배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약, 의료, 그리고 군사 관련된 것, 이 석유, 이런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지배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락카펠러 가문. 그동안 딕 체니 이야기하면은 네오콘이다, 할리버튼이다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물론 이제 군수 산업에 뭐 럭키드 마틴 이런 게 있습니다만 진짜 건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이제 락카펠러 눈치를 보는 거죠. 바로 이 락카펠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이라크전 거짓말, 그리고 전쟁,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9.11, 뭐 9.11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이제 통계 자료가 공개되었는데 2001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4만 명의 미국의 이제 베테랑들, 현역이든 뭐 퇴役했든 다 포함합니다. 14만 명이 스스로 이제 살자를 했습니다. 놀라운 숫자죠. 저도 이 정도 큰 숫자인 줄 몰랐습니다. 하루에 12명 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전쟁 관련돼서 외상, 심리적인 혹은 육체적인, 특히 뇌 관련된 이제 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물 관련된 겁니다. 이상하게 군을 갔다 오고 실제 참전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약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인 압박감 때문에, 공포 때문에 그래서 약에 손을 댔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은 자, 군을 가서 이제 전쟁터 갑니다. 그런데 정체 모를 뭐 접종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 하루에 6방 맞았다. 12개 정도의 자기는 뭐 병명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백신 이런 것을 맞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 가지 사유로
많은 이제 후유증을 겪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살자를 하는 겁니다. 이런 통계자료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딕 체니가 부통령일 때입니다. 자, 이 부통령일 때 어떤 모임에서 데이빗 락카펠러가 등장합니다. 데이빗 락카펠러가 딕 체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거죠. 자, 이 놀라운 영상인데 이것은 제가 방송 끝에 원본을 다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데이빗 락카펠러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런 내용들은 미국인들이 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하얀 신발 관련돼서 전쟁 관련돼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미국 언론들, 미국의 이제 분석가들 이들이 꺼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딕 체니를 이야기할 때 이 데이빗 락카펠러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미국의 전쟁 기획소라는 게 있습니까? 뭡니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전쟁 기획소죠. 이제 CFR입니다. 바로 CFR에 가장 많은 돈을 대는 인물, 그 사람이 바로 락카펠러 패밀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CFR에서 딕 체니는 거물로 크게 됩니다. 자, 와이오밍 그리고 네브라스카 이런 데 살면서 이제 그렇게 명문대로 나오고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데이빗 락카펠러는 전폭적으로 밀고 CFR의 거물로 만드는 거죠. 자, CFR 미국이 하는 전쟁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딕 체니가 거물이 바로 이제 이 조지 W 부시의 아들 부시 대통령의 이제 러닝메이트가 되어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쟁들이 진행되는 거죠. 아들 부시 대통령은 좀 멍청하죠. 그래서 사실상 퍼핏이다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 지휘는 딕 체니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데이빗 락카펠러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참 웃기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존 락카펠러, 미국의 현대적인 의료 시스템을 만든 사람입니다. 대학병원, 그리고 병원, 자, 존스 홉킨스 병원,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의대, 이런 데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서부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의료 시스템, 현재 체계를 처음에 이제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빅파마, 거대 제약사를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각 제약사 예를 들면은 존슨앤존슨 이런 데는 존슨 패밀리가 만들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수렴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 이제 거대 어떤 벤처 캐피탈 이들이 바이오텍 관련되어도 많은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벤처 캐피탈 바이오텍에 들어가는 자금 이 배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은 가려져 있습니다. 세코이아 펀드 이런 게 있는데 그 배후에 보면 또 이제 락카펠러 패밀리가 있는 거죠. 결국 미국을 진짜 지배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인가? 락카펠러 패밀리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 많이 있죠. 자, 그리고 빌 게이츠는 하얀 신발 관련돼서 이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추적하면은 또 이 게이츠 가문 그리고 락카펠러 가문이 연결이 됩니다. 자, 이 프레드릭 게이츠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잔디 락카펠러 개인 집사나 다름없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관 때문에 좀 이제 믿기 힘든 그런 음모론도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스페니시 플루 1917년대 20년대 이때 스페인 독감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빌 게이츠의 할아버지가 모종의 역할을 했다. 이건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때 당시 병원군을 어떻게 핸들링할 그런 능력은 갖고 있지 않아죠. 바이러스를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료 기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 같은데 어쨌든 이런 연관성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프레드릭 게이츠는 당시 이제 락카펠러 가문의 어떤 인도주의적인 재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컨트롤했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병원, 시카고 대학이나 그리고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 의과대학 여기에 투자하고 또 병원 시스템 만들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주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의 아버지, 이 빌 게이츠의 부친은 데이빗 락카펠러의 이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죠. 어떤 정도 이제 파워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같이 사진을 찍을 정도다. 그리고 앞에는 거물들이 있습니다. 애넌버그 가문 그리고 에스터 가문. 자, 이들 거물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다. 빌 게이츠 아버지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아들 이제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역시 이 락카펠러 패밀리가 있던 의료 관련된 거 그리고 이 공공보건 그리고 접종 예방의학이죠. 이런 데 관련돼서 또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이들 3대가 쭉 같이 연결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락카펠러는 현대적인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공공보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얀 신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디자인한 인물이죠. 자, 다시 이제 딕 체니로 돌아오겠습니다.
딕 체니와 데이비드 락펠러, 뭐 군수 산업 관련돼서 그리고 이 에너지 관련돼서 특히 이 이라크전 이런 것은 석유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이 하고 있는 전쟁 대부분은 석유와 연관이죠.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전쟁, 베네수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배후에는 바로 이제 락펠러 패밀리가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 전쟁, 군수 산업 이런 모든 것이 한 군데 응축이 되는 거죠.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특히 이제 20세기 들어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입니다. 대부분의 전쟁을 미국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후 세력, CFR, 그리고 여기에 엄청난 돈을 대는 락펠러, 그리고 딕 체니는 락펠러의 하수인.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은 미국 정치의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얀 신발 관련돼서도 게이츠 가문, 락펠러 가문 이렇게 연결하면 또 그림이 그려지죠. 자, 오늘 딕 체니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 어쨌든 딕 체니가 지옥에 갔다 이건 명백합니다. 그리고 딕 체니는 미국의 고문 프로그램을 부활한 거죠. 저기 이제 관타나모 이런 데서 고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흑역사. 그런데 이 배후에 언급이 되지 않는 기관 CFR 전쟁기획서입니다. 그 위에 락펠러 패밀리. 오늘은 이 이야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비드 락펠러 연설 이 영상 2분짜리는 여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special televised meeting of the New York-based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ovides a window to the real story. The speaker, Vice President Dick Cheney, takes a question from David Rockefeller. Vice President, I just enjoyed so much your whole speech, but I was particularly pleased that you gave such a strong endorsement for the free trade agreement for all the Americas, subject that has been of great concern to me for many years, and particularly recently, and I think it's absolutely essential for the strength of our economy. Rockefeller's role in the drive for an FTAA was a lot more central than he portrays. Rockefeller cultivated Latin American leaders who could be counted on to support such a proposal. Both the 1994 Miami Summit and the FTAA proposal were conceived and nurtured by a Rockefeller-created network. Prominent among the organizations sponsoring the Miami event were the Council of the Americas, founder and honorary chairman David Rockefeller, the Americas Society, chairman David Rockefeller, the Forum of the Americas, founder David Rockefeller,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financial backer and board member David Rockefeller, the Trilateral Commission, founder and honorary chairman David Rockefeller. Rockefeller's influence also extends to the current administration. He was chairman emeritus of the CFR when Vice President Dick Cheney once served as a director, a relationship that Cheney concealed during his congressional career. It's good to be back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s Pete mentioned, I've been a member for a long time and was actually a director for some period of time. I never mentioned that when I was campaigning for re-election back home in Wyoming.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